동안 와시건 이케이션에서 메인 채널을 따라서 흡수될 수 있는 기준 길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기준 시간과 기준 길이를 가지고 칩을 붙여나 해보면 그 세 가지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파라미터 푸사이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은 기존의 와시건 이케이션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길이와 길이 미분값이 2분의 1이다. 이게 와시건 이케이션인데 여기에 이렇게 추가적인 텀을 하나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텀에 유명하게 푸사이가 등장하는데 이 푸사이는 그 채널의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푸사이가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큰 그 메인 채널의 인터파이버 코어의 볼륨과 인트라 코어의 볼륨의 비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펑션, t의 펑션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복잡한 적분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t스타가 일단 작년보다 크냐? 왜냐하면 t스타가 슬레이트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t스타가 1보다 작을 때는 전 영역의 슬릿은 다 차이지 않습니다. t스타가 1보다 크다면 어떠한 영역은 슬릿이 꽉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영역은 슬릿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두 가지 F는 저희가 규칙 계산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가 궁금한 거는 흡수되는 길이와 시간에 따른 관계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푸사이가 0인 경우에는 와시건 이케이션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길이의 제곱이 직선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푸사이가 점점 커지면 점점 속도가 느려져서 처음에 시작은 다 동일했지만 점점 느려지는 이런 커브가 등장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푸사이와 그 속력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저희가 관측한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파라미터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할 대상은 와시건 이케이션에서 등장했던 상수 K와 물이 슬레이트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TC, 볼륨, 큰 볼륨, 작은 포어, 큰 포어 사이의 볼륨 B, 푸사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실험적으로 다행히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 모델을 예측했듯이 그 종이가 물을 흡수하는 처음 단계는 작은 포어들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별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슬롭은 푸사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초반에 이 슬롭을 조사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K값을 제공해주게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종이 그 채널을 굉장히 짧은 걸 쓴다면 실험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굉장히 짧은 걸 쓴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트라파이브 코어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인터파이브 코어를 채우는 동안 인트라파이브로 간 물은 너무 작습니다. 금방 끝까지 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정도로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두면 결국은 인트라파이브 코어도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파란색으로 등장하는 데까지 물이 차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시간이 질량을 재면 저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이 끝까지 다 돌아다닐 때 순간 그때의 질량을 재고 물이 꽉 채워서 무한히 닫았을 때 시간을 잰다면 이 두 개의 시간이 결국은 이 슬릿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두 개의 매스를 잰다면 그 매스가 환산을 하면 볼륨 B로서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이들, 필터 페이퍼, 크로마토 페이퍼, 수채화용 종이 등등을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다 다양한데 역시나 K값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TC, 푸사이도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활용해서 저희 모델에 대입을 해봤더니 와시건 이케이션과는 분명 다른 경향을 보였고 그 다른 경향 정도가 저희의 예측과 이렇게 잘 맞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뭐 종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종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이에서의 물 흡수 정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전까지는 사람들은 K, 와시건 상수에서 등장하는 K만 가지고 종이의 물 흡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TC와 푸사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샘플로 이런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점도가 5인 실리콘 오일을 300초 동안 만약에 물을 흡수하게 하면 그는 얼마만한 길이를 흡수할 것이냐, 흡수될 것이냐를 봤는데요. 예를 들면 K가 1이고 푸사이가 만약에 0.3쯤 되면 15mm 정도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다양한 K와 다양한 푸사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봤더니 TC는 실험적으로 보면 70에서 10초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K가 크면 전파되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푸사이드 역할을 하더라. 이를테면 1.5 정도 되는 K 값을 갖는 종이에 만약에 이게 꽉 채워진 파이버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 25mm 같지만 이게 만약에 푸사이가 크면 1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25mm를 못 가고 20mm도 못 가더라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결국은 물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중요한 파라미터는 K뿐만 아니라 푸사이드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원리를 좀 추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이런 종이 기반의 그 진단 장치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종이에서는 종이 자체의 모세 같은 것만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거나 부작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 미세 유치 장치는 물을 많이 보내고 큰 압력으로 보내고 이럴 필요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 장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마이크로 펌프는 아닌 다른 형태가 뭐가 없을까 궁리해서 했는데 가루 형태의 기저귀에 들어가는 하이드로젤이 있는데 얘는 자기 원래 몸무게의 그 볼륨의 100배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종이에 바르면 쫙 흡수할 테니까 유량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서 실제로 하이드로젤이 퍼져나가는 걸 보면 이렇게 쭉 물 흡수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펼쳐서 나가는데요. 이런 하이드로젤을 종이칩 위에다 발라봤더니 사실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들을 생각해보니까 물이 만나야지 또 흡수하는데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만나서 압력을 내고 사방이 다 풀려있기 때문에 석션이 제대로 내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건 저희가 챔버를 만들고 이런 그 힛 익스체인저나 아가미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판상형 핀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 하이드로젤을 잘 꽉 채워놓으면 하이드로젤이 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잘 물을 흡수하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 핀이 중요한데 얘는 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되고 먼저 넓혀줘야 되고 또 물이 끝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건전지 트리플 A 정도의 건전지만한 이런 걸로 물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120분 정도 작동을 하고 평균 유량은 한 100마이크로 분당 10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런 펌프 하이드로젤을 만들어서 펌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 마이크로플루이드 하는 사람들은 이런 휴대용 펌프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처럼 외부에 흡수할 수 있는 패드를 달거나 어떤 사람들은 증발할 수 있는 구조를 잘 형성시켜가지고 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단점이 증발을 이용한다면 보안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유량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흡수 패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나 유량이 작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의 그 유량을 작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유량이면서도 꽤 2시간 정도 작동할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엉리정리 해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이걸 만들어놓고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이드로젤 펌프를 잘 만들지 않았고 시행착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로젤의 알갱이에 물이 어떻게 흡수되느냐 이걸 잘 이해한다면 저희가 하이드로젤 펌프를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시 종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로젤도 이러한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젤이 물 흡수하는 단계를 보면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처음에는 캐필라리 포스로 틈 사이로 물을 꾹 채우고요. 하이드로젤은 물에 반응해서 팽창하니까 다시 또 팽창하고요. 이런 단계가 있고 그 공간들이 꽉 채워지게 되면 공간이 꽉 찼기 때문에 디퓨전과 스웰링이 일어납니다. 디퓨전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희 목적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캐필라리와 스웰링이 일어나는 이 멀리 대중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데요. 그때 하이드로젤이 팽창하는 하이드로젤이 모세관용으로 물을 뺏기면서 팽창할 때 어떻게 물이 흡수가 될 수 있느냐를 좀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이 알갱이들 사이로 물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물이 이렇게 하이드로젤 알갱이가 이렇게 팽창을 한다. 근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전에 그 캐피라리 톱을 여전히 등장시키고 유한한 크기의 벽을 줍니다. 이 벽은
하이드로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물이 지나가면 이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 팽창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물은 가운데로 지나가서 팽창하는 벽에서의 보세관에 의한 물 흡수를 이해하면 이 하이드로젤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젤에 필요한 지배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하이드로젤, 물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매스 컨저베이션, 솔리드의 매스 컨저베이션, 전체의 매스 컨저베이션, 다이나믹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하이드로젤이 어떻게 이 벽을 하이드로젤로 들어간 부분은 이 벽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벽은 물이 진행하는 방향과 반지름 방향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속도를 저희가 임의로 주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속도는 무엇이 결정을 할 거냐? 이 하이드로젤이 팽창하는 거에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이 하이드로젤은 정탄성 어떤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정성에 의해서도 스트레인 자체에 의해서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스트레인 레이트에 의해서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정탄성으로 재료를 모델을 하면은 저희가 몇 가지 실험만 하면 이 하이드로젤 거동 양상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들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알아내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저희가 좀 앞에 있는 모델과 결합을 하면 좀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하지만 정리해보면 와시번 이테이션 플러스 알파의 텀이라는 자체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앞서는 큰 포와 작은 포 사이의 볼륨이었지만 이번에는 하이드로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알갱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공간과 하이드로젤이 팽창을 해서 얼마까지 팽창할 수 있냐 이 두 가지의 비가 이번에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문제는 이런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험과 잘 맞는지는 좀 더 실험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돼서 좀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종이 기반 진단 장치라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치에서 제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뭐가 없을까? 좀 피지스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걸 좀 실용적으로 개선하려고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